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사인 고재일 기자, 김준일 팩트체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 또 이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 문제, 네, 이게 좀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고재일 기자께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논의한 거 연장선에서 제가 질문을 또 한번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는 혹시 그 본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공영방사 사장감이 혹시 있는 건가요? 저도 그 사람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속으로, 이런 얘기가 야당 쪽에서 많이 나와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그런 그 고민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9년여 동안 방송에 대한 장악 의지가 정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정부로서는 방송 독립을 시켜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러나 당장 이 정권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정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고 선의를 가진 그런 또 방송을 원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어떤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장을 뽑는 것에, 그리고 사장을 어떻게 해임시키느냐, 그 부분에 지금 논의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방송국 내에 안에서 편집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장의 중립성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사실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장은 경영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방송국의 보도나 논조나 그다음에 또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자율성, 그 편집권 독립을 이뤄준다면 사장 가지고 어떻게 뽑느냐를 지금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지금 논의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경영권하고 편집권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 지금 이게 결합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나온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계속 뭐 기란영 전 KBS 사장이 김시곤 국장에게 압력을 가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지금 이 MBC에서 폭로가 나오는 뭐 그런 안광한 전 사장이 시사 교양 제작 프로에 또 관여했던 거나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논의가 된다면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방송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게 당연해지고, 네. 사장이 편집권에 관여할 수 없는 게 또 당연해지는 그 구조를 만드는 그 내부 구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론 장악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벌써 지금 야당 쪽에서는 그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장치,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원론적인 말씀은 굉장히 옳은데 과연 그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예, 일단 조금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크게 러프하게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A가 이거 주장을 하면은 그거에 반대되는 B의 주장도 동일하게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어떤 기계적 균형이라고도 얘기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공정성이라는 게. 그게 아니다. 한쪽이 분명히 옳은 말을 하고 한쪽이 틀린 말을 하는데 A가 옳은 말을 했으면 A의 주장을 더 많이 실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다른 방향의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방송사들이 이제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언론학회에서 보고서를 내요. 방송 보고서를. 공영방송의 그 보도 태도가 어땠느냐. 네. 근데 심각하게 공정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당시 KBS나 또 많은 소장 언론학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방송사가 추구해야 될 거는 기계적 균형이 아니다. 그 당시에 국민 여론은 7대 3에서 8대 2 정도로 그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국민의 어떤 의지와 여론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반영한 것이 왜 이게 공정성 훼손이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론 제기를 했고요. 그 논쟁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네. 상황도 똑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은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기계적 균형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기계적 균형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계속 여야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보도를 원하는 거고 정부나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좀 더 이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보도하는 게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요구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역대 정권들 보면 꼭 이 정권 초반에는 이 공영방송 사장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몸부림을 한 번씩 이제 몸살 한 번씩 앓고 가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네. 뭐 이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사장 추천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선발 과정에서는 이제 사장 그 선발위원회가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선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뭐 일반 시민의 목소리 혹은 또 회사 구성원들 뭐 그런 목소리들을 추천 과정에서 담아내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아까 이 김준일 팩트체커가 얘기한 그런 기계적 중립이냐 아니면 어떤 이 과정으로서의 중립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그 전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를 이뤄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적 균형으로 가자고 하는 지금 이런 주장,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뭐냐면 기계적 균형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는 그걸 지금 그 단계를 주장하는 게 합당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범자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나오지만 정현주 사장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MBC 전 사장했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장이 돼서부터 처음으로 회사의 본부장 인사를 해봤다. 그 전에 사장들은 본부장을 사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임명했다. 그렇죠. 청와대 혹은 뭐 여당 대표목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그렇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후퇴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궁극에 더 좋아질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또 필요할 테니까 거기서는 이제 또 그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해외의 경우에는 일단 뭐 독일의 공영방송 GDF의 경우에는요, 이제 텔레비전 위원회라는 거를 구성을 하는데요. 한 60여 명으로 구성이 됐고 어떤 연방의 관료, 정치인, 종교계, 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다 참여를 해서 적합한 이제 인물을 이제 사장으로 뽑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네.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뽑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제 아닙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렇죠. 아일랜드, 네. 웨일즈 이제 여러 이제 그 국가들이 이제 연합을 한 거라서 그 각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제 좀 더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이제 뽑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사실 이제 한국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잘 구현만 되면은 나쁜 뭐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이제 너무 정치적인 입김을 하려고 해서 투영을 하려고 해서 문제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고재일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그 제작 자율성, 내부의 제작 자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동안 법원의 판례를 봐도 이제 해직 기자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례를 봤지만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원 구성원들의 근로 조건이다. 근데 그 사람 방송 구성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방송의 공정성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공정성은 양시 양비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제 다 법원 판례에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정성은 시청자가 또 판단할 몫이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뭐 이를테면은 공영방송의 수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법원의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좀 잘 투영될 수 있게 당연한 거지만은 이런 좀 이 사회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면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런 불평부당성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외국 제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BBC 같은 경우는 안정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BBC 사장을 정권이 임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잘 불거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BBC 사장을 임명하는 BBC 트러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임기가 좀 길고 그래서 사장도 또 임명되면은 어떤 해임 절차에 대한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좀 문제가 됐다. 이 정도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 나가는 것이어서 거기는 이제 우리랑 비교하기에는 거긴 너무 안정 단계인 것 같고. 그러게 말이죠. 네.
독일 GDF나 그다음에 NHK 사례가 지금 현행 특별 다수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특별 다수제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참고할 정도 모형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처럼 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사르코지 정부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여가지고 네. 그런데 너무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 문제가 돼서 그 뒤에 이제 사장 임명권을 시청각 최고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법을 개정하고 거기에서 과반을 얻는 사람이 사장이 되고 또 의회 동의까지 얻게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나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도 좀 뭐가 딱 맞는 방법이다라는 것은 이 외국 사례로 봤을 때 방향성은 있으나 이거를 하면은 확실히 해결이 된다. 그렇게까지 좀 단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엔 조금 더 민감한 문제 한번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장 현안이기도 하고 지금 이 공영방송 노조 쪽에서는 총파업 제작 거부하면서 사실은 지금 사장들 물러나라. 퇴진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임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게 좀 또 다른 논란을 좀 유발하고 있기도 한데 이 해임권, 임면권 이번에 최초로 이렇게 좀 행사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저도 이제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네. 뭐냐면 비겁해지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렇게 해임권까지 있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 제도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뭐냐면 지금 이전 사례도 있고 그러니 더 문제가 있는 현행 네. 사장들을 해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 정부에서 해임을 해봤고 그리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돼 있으니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러나 이 제도는 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존속시킬 수 없는 제도니 제대로 방송법을 개정해서 없애고 해임권을 없애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제 이게 반면교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임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예전 네. 정현주 사장 전에는.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해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이제 해임을 가능한 걸로 이제 나왔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근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현 정부도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적폐로 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저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보기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이제 현재 방송법 개정안이 7대6으로 좀 균형을 맞춘 게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 만약 하나 또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는 사실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야당일 때하고 여당일 때하고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해임권, 임명권 행사 여부는 좀 놔두고 두 지금 공영방송사의 지금 사장 또 경영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노조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동안 반발하고 이제 있으니까. 이 네. 문제가 9년여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슈에 피로에 젖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정치를 하시는 분 그리고 사회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하는데 그 목소리가 밖으로 많이 퍼져나가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은 의외로 무관심하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이 모멘텀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범자들 같은 영화도 지금 15만을 넘어서 흥행을 네.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의 어떤 끌어오름 그것도 지난 한 3, 4년 동안은 무기력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다가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뭔가 희망이 단초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부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작 거부에 나서고 그리고 또 파업을 할 정도로 좀 끌어오르고 그리고 또 집권 여당과 청와대도 방송법 재개정안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면서 이것들을 어쨌든 국민들한테 논의의 틀 위에
밥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의 이슈에도 올라가고 이게 회자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풀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도 에너지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공범자들 사실 국민들이 더 많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100만은 보셔야죠. 100만도 좀 제 느낌으로는 좀 약한데 왜냐하면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그동안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의견 이제 그 개진을 이제 해 주셨지만 그 기레기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공영방송의 그 중립적이지 아니한 보도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불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국민들은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을 좀 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공범자들을 그래서 더 봐야 되는데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본인이 봤을 때 이건 공정한 보도가 아니야. 이건 중립적인 보도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기레기 같은 보도야라고 느끼셔가지고 그런 공영방송을 포기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더 기운이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거기 안에서 고치고자 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그래서 그냥 너네 똑같은 애들이야. 그리고 이미 포기했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또 힘이 빠지고 이런 이제 어떤 공전했던 부분이 있는데 공범자들을 보면 아니구나. 그 안에서 저렇게 치열했구나. 그리고 저렇게 피해를 많이 봤구나. 그래서 많이 아팠구나. 하고 국민들이 그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네. 그래 이번에 이제 제작 거부도 하고 또 파업도 해.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줄게. 하는 그런 좋은 모멘텀이 되게 만들어주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한 70 초중반 정도 되시는데 이거를 지난 주말에 보셨어요. 공범자들을. 예, 보러 가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뭐 이게 재밌게 볼 영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물론 근데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실 노인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좀 높고 그런 영화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지금 위기는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은 지금 뭐 신뢰도나 영향력 평가를 보면은 KBS, MBC 엉망진창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닥입니다. 네. 특히 MBC는 뭐 아예 신뢰도나 뭐 영향력에서 아예 이제 순위에 안 나올 정도의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뭐 1등도 계속하고 지금 JTBC 위치가 이제 MBC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10년 만에 완벽하게 망가졌고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공기로서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금 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법률상으로는 지금 어떻게 사장이 물러나지 버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의 힘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방송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범자들을 좋은 영화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파업 자체에 좀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면서 아니 월급도 많이 받는 기자들이 무슨 파업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여전히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공영방송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면은 뭐 MBC 민영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공범자들 영화를 보면 김재철 전 사장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외국의 공영방송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사실은 가장 근접한 데가 MBC였어요. 과거 MBC. 그렇죠. 그 어떤 거냐면 소유 구조는 공공이 소유를 하되 운영은 민영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에는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요. 네, 내지 맞죠. 않아서 네. 스스로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버는데 그런데 공공성을 구현하는 그런 방송으로 남아있는 거. 이 구조가 사실은 서구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수신료를 받는 그런 방송사들은 서구에서 이런 시청률을 못 올리고 또 어떤 민간과 경쟁하는 그런 방송들은 너무나 또 상업적에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런 구현한 모형이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되돌리는 게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뭐 조사 중이라 그러던데 이 총파업이나 뭐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 노사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이제 사측의
좀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는 이번에는 적어도 없겠죠. 예, 일단 뭐 고용노동부가 이제 검찰에 이제 넘기는 상황이고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왜냐하면은 뭐 이게 징역 2년 이하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거의 뭐 기소 벌금형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이제 관례상으로 볼 때 이제 그 노동 이제 권을 침해했을 때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사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약간 무리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이고 11월에 이제 지상파 제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방통위에서 요 부분도 근로감독 요 상황도 보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어가 문제까지 뭐 가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은 좀 더 이제 제작 자율성을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파업을 하면 이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게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기자들 월급도 많이 받는데 무슨 파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침해받았던 알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당연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긴 하더라도 공부를 좀 언론 쪽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국민들 벼락 공부 잘하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요즘 특히 뭐 워낙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사건들이 많이 불거지니까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 국민하기도 좀 힘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팩트 체커와 고재열 시사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어플리케이션 예스에서도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종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방송 찾을 수 있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서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